김남근 변호사 하면 상인들의 변호사, 그리고 불공정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재벌 저격수,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댓글 보니까요, 뭐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어디 뭐 문서 같은 데 있는 거를 따오셔서 댓글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변호사님이 지금 서울법대 82학번이시죠. 네. 뭐 나경원 의원 네. 또 뭐 원희룡 의원하고 동기신데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학생운동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공장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달리기를 잘하셨는데 그게 한 번 잡혀서 고문받고 나니까 다신 잡히기 싫어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하셨다. 저 이런 일화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건 이제 또 그냥 일화인 것 같고요. 예. 달리기를 못해서 잡혔어요. 1학년 때 달리기를 못해서 잡혀가지고 지금은 잘하시고요. 한 학기 이제 그래서 이제 꿇게 됐죠. 이제 그때부터 좀 저항의식이 생겨서 학생 운동을 하게 됐는데 본인 그러면은 본인의 정체성은 386이라고 정의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86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정치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희 세대의 대부분은 뭐 저같이 학생 운동을 마친 다음에 우리 사회 개혁의 그때는 저변이 낮았기 때문에 예. 노동 운동을 하거나 시민 운동을 하거나 뭐 농촌에 가서 농민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밑바닥에서의 어떤 대중 운동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저도 뭐 그래서 노동 운동을 20대 때 했던 거고 그 뒤에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참여연대 이런 데서 시민 운동을 이제 했던 거고 예. 이런 게 좀 보편적 모습이지 않을까. 또는 이제 기업이나 언론사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제 앞에 있는 그 인제 영입 9호의 그 공용훈 현대자동차 사장님은 이제 언론사에 들어갔다가 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기업에서도 좀 혁신적인 그런 활동들, 예. 기업들을 많이 민주화하거나 언론사들을 민주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이런 모습들이 뭐 86세대의 좀 전형적인 모습이고 일찍부터 정치를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일찍부터 정치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정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또 정치를 하면서 정치 개혁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정치로 그 당시 비춰졌는데 그런 걸 또 많이 개혁하는데 또 앞장서셨던 분들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86, 그러니까 86 세력을 구태 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짓고 또 몰아붙이면서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지금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그 86세대들이 주렸던 게 정치 개혁, 우리 사회 개혁을 하는 건데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혁 대상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동훈 한다. 위원장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의 정권에 버금가는 이제 검찰 독재를 막 휘두르는 그런 한가운데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세력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자신이 어떤 개혁의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역전시키기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만든 게 이제 그 개혁을 가장 앞장서 요구했던 그런 이제 그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거기를 오히려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요. 그 어제 전격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고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고 민주당 잔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 보시고 지금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전 실장 공천하느냐 마느냐, 뭐 친문 측면 갈등이다 또는 뭐 예전에 86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당해서 하느냐 이런 여러 프레임으로 지켜보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친명 친문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지금 이제 친명이라고 하신 분들도 다 문재인 정부 때는 친문이라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4선 5선 이렇게 이제 다선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용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들이 안팎에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선 의원 정치를 오래 한 그 사람들의 용퇴론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사실 친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이신 건데 이것을 무슨 전 정부와 뭐 지금의 대표와의 충돌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다 논란이 되셨던 분들이 보면 거의 5선이거나 아니면 다 4선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잖아요. 항상 선거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또 상당히 용퇴를 하셔야 된다. 당 조직이라는 게 뭐 4선, 5선한 다선들만 위에 많이 있고 1선, 2선 뭐 새롭게 많이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 적고는 이게 좀 기형적인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4선, 5선 분들이 이제 불출마를 하시거나 이제 용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좀 계속 남겠다라는 사를 좀 많이 비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갈등이 상당히 있었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은 이제 많은 신진 세력들이 이 과정에서 지금 공천을 받고 진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결국은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새로운 개혁, 또 새로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젠다들을 실현해낼 것이다. 그런 기제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예. 거꾸로 이제 기존에 있는 현역들 그대로 데리고 이제 또 정치를 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기존에 있는 세력 그대로 데리고 무슨 개혁을 할 거며 이 복잡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4선 5선 된 사람들 데리고 뭘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겠냐 또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인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이 민주당에 오히려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러니까 뉴 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라는 걸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정판이 뭐 이렇게 이 정당들의 충돌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보기 드문 제안이다. 그러니까 보통 영입 인재라는 분들은 선택을 물론 뭐 모셔오는 거지만 선택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지역구 뭐 어느 이렇게 다들 좀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1호, 2호 뭐 이렇게 몇 호까지 쭉 있으신 영입 인사분들 중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뉴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책 시리즈를 제안하고 있으시고 사실은 그거를 지금 추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게 정확히 그 시리즈 제안이 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민주당에 영입되신 분들은 다 어떤 개혁 과제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뭐 그런 뭐 R&D, 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민생경제, 검찰개혁 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천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왜 들어왔냐에 대한 또 그 의문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그렇죠. 많이 이제 조언한대요. 뭐 당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뭐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좀 우리들이 개혁 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뭔지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개혁 과제를 좀 정리해서 제안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뭐 현대자동차의 이제 공용훈 사장이 같이 예.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서 혁신 성장과 민생 경제가 이렇게 두 바퀴로 갈 수 있도록 혁신 성장과 민생 경제. 그러니까 이제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걸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야, 근데 이거는 노동운동을 하셨던 변호사님과 현대자동차 사장을 하셨던 영입 인재와 두 분이 만나서 이 상생을 얘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근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 오랜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보게 되면 이제 기업체 사장하시던 분들이 또 많이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슨 재벌 개혁,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분들도 오셨는데 두 세력이 어떻게 보면 각각 다 발전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갈등 관계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도 뒷부분에 가면 좀 지지부진하게 됐었고. 또 기업체 사장을 하다 들어오신 분들 또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또 기업들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불출마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서로 손을 잡고 혁신 성장과 그런 민생 경제, 공정 경제가 같이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가도록 하자 그런 걸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현대자동차의 공용훈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종사자가 한 10만 5천 명 되는데 거기 다 문 닫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큰 대란이죠. 지금 대비를 해야 될 때인데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들도 지금 한 20만 종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기차 부품이나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기술 지원도 하고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추진하자 뭐 이제 이런 제안도 한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지금 경제가 악화되니까 거래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종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많이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최근에 이제 택시기사 단체들이 카카오하고에서 수수료를 내렸죠. 가맹 수수료를 내리고 그다음에 뭐 투썸, 할리스 이런 데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했는데 그런 걸 좀 입법 진부로 뒷받침하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정치적 이슈, 정쟁적 이슈를 가지고 많이 운영돼서 거기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이제 민생 경제 최고위원을 둬서 그 사람은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그런 민생 경제, 뭐 혁신 성장 이런 걸 좀 챙기는 최고위원 제도를 두자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 그러니까 제안했죠. 아예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두자라는 제안도 그렇죠. 하신 거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